여러분 반갑습니다. 정국박사입니다. 4월의 첫 거래일. 네, 여러분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주말 뭐 남산과 뭐 여의도 뭐 이곳저곳을 가족과 함께 꽃놀이 구경을 좀 다녔었는데 참 날씨도 좋고 너무나 꽃이 만개를 해서 참 좋았던 그런 주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는 뭐 비 소식도 좀 있는 것 같은데 그 전에 꽃이 다 떨어지기 전에 여러분들도 꽃 구경 한 번씩 꼭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참 봄이라는 계절이 정말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또 아이와 함께 돌아다니다 보니까 감회가 더 새로웠던 그런 주말을 좀 보냈는데요. 자, 오늘 시장 여전히 뜨거운 2차 전지가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거를 담당하고 마무리를 쳤던 그런 2차 전지 주도의 시장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모든 게 2차 전지와 연관된 종목군들만 오늘 올랐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2차 전지 주도 장세가 오늘도 진행이 되었고 2차 전지 내에서 뭐 2500%가 올라간 종목도 있죠. 하이드로 리튬, 즉 엄청난 수익률 게임을 붙으면서 사실 개인들로 하여금 엄청난 포모 증상을 만들어내고 있는 우리네 코스닥 시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도 장 끝나고 좀 주변에 저보다 훨씬 능력이 뛰어난 이 저런 투자를 하시는 형님 분과 통화를 좀 하면서 뭐 이런저런 최근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눴었는데요. 그분이 참 너무 어려운 시장을 지금 겪고 있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물론 뭐 굉장히 잘하고 뭐 단기 매매를 잘하는 분이기 때문에 뭐 수익을 못 내고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난이도가 높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만큼 매일매일 올라가는 종목도 다르고 또 그 올라가는 종목의 이 질 자체가 급등주 성격으로 다 올라가기 때문에 뭐 그냥 똑같이 말을 하면 내가 미치지 않고서는 이 시장에 배팅을 못하겠다. 그만큼 지금 시장에 불개미들이 엄청나게 많이 움직이는 그런 시장의 흐름이라 그 흐름을 잘 타는 사람은 그 안에서 엄청난 수익을 낼 수도 있겠지만은 그 흐름에 욕심이 가해지는 사람들 기준이 없이 고점에서 그냥 우격다짐으로 밀어넣는 사람들은 굉장히 또 힘든 시장일 수도 있다. 뭐 이런 말을 좀 주고받았던 것 같습니다. 저도 똑같은 심정을 느끼면서 요새 시장을 뭐 어떻게 보면은 이 유리 위를 걷는 그런 느낌으로 계속 시장을 대응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시장은 매우 뜨겁고 2차 전지 섹터가 굉장히 좋은 거는 분명하지만은 난이도가 결코 호락호락한 시장의 모습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IRA 세부 지침 세론이 되지 않고 옥석이 다시금 또 가려진 듯 합니다. 2차 전지 장세 지속에 4월 원전 및 친환경 섹터도 일부 관심은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시장의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모가 많지만은 욕심을 좀 내려놓고 시장을 대응하는 전략이 높을 것 같고 분명히 저는 높은 구간이 맞다라고 보지만은 시장의 참여자들은 그 높은 구간의 더 위를 바라보고 달리고 있는 듯 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선택이겠죠. 내가 더 위를 뭐 주가가 더 위로 올라갈 것 같으면은 지금 막 때려받고 함께 미쳐서 같이 상승에 편승을 하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면 나는 어느 지점에서 눌림의 포인트를 공략을 할 것인가 어디까지 조정이 오면 이거를 뭐 스윙으로 볼 것인가 단기로 매매를 해서 트레이딩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지속해서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저평가 매력이 있는 종목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IRA 세부 지침 이 지침 내에는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겠지만은 뭐 변함이 없는 섹터도 있죠. 양극재나 음극재 섹터 같은 경우에는 기존 방식과 동일하게 국내에서 생산해서 나가면 되기 때문에 사실상 국내에서 많이 팔고 실적만 많이 내면 지속 성장을 하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뭐 일부 광물 관련해서는 이제 2025년도까지 해서 중국의 의존도를 대폭 낮춰야 되는 이 숙제가
안겨져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이슈가 오늘 뭐 다시 한번 포스코 홀딩스를 끌어올렸으며 니켈 관련된 뭐 구리 뭐 수많은 이 광물 섹터까지 동반해서 오늘 시장을 지켜 올렸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뭐 컴포넌트 부품으로 분류되는 종목군들도 마찬가지겠죠. 얼마나 IRA 대응이 잘 되어 있고 미래를 준비한 증설을 많이 하고 있는지, 미국에 공장이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만큼 네, 대응을 할 수 있는 기업이 어디 있는지 옥석을 가려내는 게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게 내년의 시장을, 그러니까 2차전지 내에서 뭐 몇 배 이상 갈 수 있는 종목을 발굴해 낼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그런 종목군들을 저도 굉장히 많이 스터디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오늘 시장 보면은 뭐 코스피는 지수적으로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하락 마감이 됐죠. 선물이 1조 이상 매도가 나오면서 코스피는 전반적으로 좋지 못했습니다. 삼성전자가 빠졌고요. SK 하이닉스가 1.58%가 빠진 가운데 시간 외에서도 이 2조 교환사채 발행으로 인한 또 마이너스 2.5% 시간의 하락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IT가 전반적으로 나빴다. 그리고 서비스 업종 제약바이오 동반해서 다 밀렸고, 뭐 본다면 포스코입니다. 포스코. 그 다음에 이 오펙의 기름값 인상에 따라 S-오일 올랐고, 뭐 2차전지 일부, 이게 전부입니다. 없습니다. 여기에 뭐 코스모 그룹주, 그 다음에 2차전지 내에 코스피에 포함된 종목군들을 제외하면 올라간 게 없어서 참 답답한 시장 흐름이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코스닥 시장 마찬가지입니다. 보면 상승 대부분이 2차전지입니다. 2차전지 연관된 종목 혹은 2차전지 장비 혹은 광물 엮여있는 종목군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딱 봐도 그냥 2차전지가 다 했구나, 다 해먹었구나, 여기에 뭐 일부 게임주들 좀 있는 거 제외하면은 그냥 2차전지가 다 해먹었구나, 뭐 이 말뿐이 나오지 않은 시장이라 시황은 그냥 2차전지가 다 해먹었다. 오늘 시장을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시장 장중 한때 하락 종목수가 훨씬 많은 시장의 모습이었는데 오후 1시 이후에 뭐 중국 증시도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주면서 코스닥 시장이 다시 상승 반전을 해주면서 하락 종목수는 줄어들고 상승 종목수가 소폭 더 많은 모습으로 좀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오늘 시장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바로 이 선물 부분이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강하게 들어왔던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가 연 이틀 한 1조 5천억이 들어왔었는데 4월 첫날부터 1조 가량의 대량 매도를 좀 부으면서 아무래도 이 원달러 환율의 문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원달러 환율이 갑작스럽게 또 올라가다 보니 대량의 선물 매도가 코스피 종목군들, 대기업들, 큰 기업들에게 연속적으로 좀 나오면서 시장이 좀 불안을 가졌겠구나 정도 생각이 듭니다. 자, 시황 이어서 전주미 3대 지수가 강하게 상승 마감된 가운데 장전 오펙의 이를 100만 배럴 감산 이슈 등이 일부 나스닥 선물 하락을 야기하기도 하였는데 무난한 갭 상승 출발은 하였습니다. 오늘 지수가 좀 못 갔던 게 아무래도 이제 이 오펙의 감산으로 인해서 이 WTI라든지 이런 금액이 한 5% 정도 현재도 올라가고 있는데요. 그 부분 때문에 일단 시장이 좀 지지부진한 부분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선물 이 부분으로 인해서 코스피 시장이 좀 안 좋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뭐 코스피는 포스코 홀딩스와 그러니까 포스코 그룹주와 코스모 그룹주가 전부였기 때문에 그냥 죽섰던 코스피의 모습이고요. IRA 세부 지침 발표, 많은 2차전지 업종 종목군들이 갭상승한 가운데 특히 LNF가 갭상승하고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줄까 했지만은 매도가 너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어쩔 수가 없었고, 어쩔 수 없는 게 이제 양극재 같은 경우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실적이 계속 올라가고 물량이 추가 수주가 되면 더 올라가는 것이고, 못하면 뭐 이 정도 선에서 유지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전액의 엔캠과 그 친구 광무 또 제주전자 재료 정두가 오늘 시장에서 조금 각 파트별로 좀 두각을 보였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2차 전지의 폭등 장세가 지속되면서 쉽사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손이 잘 가지 않는 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IRA 세부 지침 발표 이후 분명 아직 그 가치가 덜 드러난 종목군들도 몇몇 발굴이 되는 듯 하기 때문에 너무 많이 올라간 쪽에
적극적인 매매보다는 시간을 두고 아직 덜 오른 배터리 4대 소재, 그러니까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액, 배터리 4대 소재가 있는데요. 양극재가 뭐 가격면으로 37% 정도 들어가고, 음극재가 19%, 그다음 분리막, 뭐 전해액이 뭐 각각 17%씩 이렇게 파트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양극재가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고, 음극재가 그 다음에 분리막하고 전해액이 뭐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1위만 잘 보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금 세분화해서 양극재의 원료, 전구체, 리튬이 또 가장 많이 필요를 하고, 음극재는 이제 흑연이 들어가는데, 이제 여기에서 음극재의 효율을 올려주기 위해서는 실리콘 첨가제를 써야 됩니다. 그게 이제 대주전자를 하고 있는데, 기존에 1에서 3% 하던 거를 이제 5%, 7%, 10%까지 올리기 위한 LG에너지 솔루션의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제 대주전자의 향후 모멘텀이 되는 거고, 전해액의 전해질 등등에 대한 부분까지 챙겨야 되는 것 같습니다. 시장이 매우 빠르고 변동성도 심한데, 올라갈 때는 소수의 종목이 정말 불같이 혹은 로켓같이 튀어 올라가는 시장이다 보니 약간의 타이밍만 놓치더라도 장중에 추격하기가 어지간히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가급적 종가 위주의 매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저도 잘 따라 붙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고, 추후 만약 코스닥이 조정에 들어갈 경우를 대비하여 해지 뭐 섹터도 항상 관심 종목에는 넣어놓을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코스닥이 900포인트를 찍는다 진짜로, 그러면은 조정의 폭도 깊을 수도 있겠죠. 그때는 그런 생각도 해놓고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 차이글을 보면서 참 세력놈들이 있긴 하구나라는 생각이 참 들었는데요. 장중에 이제 호가를 쭉 펴놓고 보면서 우격 다짐으로 끌어올리는구나, 사현상을 만들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차이글을 띄워서 나머지 전고체를 팔아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변하지 않은 시장입니다. 4월의 시장 2차전지가 지속 강세를 보여줄지, 사실 이 부분은 정말 모르겠습니다. 정말 이제는 그냥 시세에 따라야 될 듯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은 종목 좀 여전히 사볼 계획을 가지고 있다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고, 4월 윤 대통령의 방미 관련 원전 쪽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에 지금 2차전지만 가지고 움직이나 친환경도 움직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에 오펙의 감산이 만약 유가를 끌어올리면 당연히 친환경이 확 부각이 될 수도 있겠죠. 네, 오늘 시간 외에서 뭐 대명에너지가 좀 올라가는데, 그냥 이제 오펙에서 감산 이슈로 유가의 상승에 친환경이 좀 움직였다 정도 보여지는 걸로 보여집니다. 내일 그냥 뭐 체크 정도만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요새 참 아쉬운 게 뭐 엔캠이라든지 뭐 대명에너지라든지 각각 어제도 지난주에도 엔캠은 사실 못 잡았어요. 라인에 왔는데 안 잡아놓고 올라간 거고, 대명에너지도 오늘 라인이 왔는데 좀 안 잡고 넘어갔던 종목군들인데요. 이게 이제 타이밍상으로 요새 뭐 시장에서 이런 게 약간씩 미스가 좀 나게끔 만들어지는 그런 부분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만큼 시장의 난이도가 정말 높은 것 같아요. 자, 2차전지 중국 공급망 탈피를 위한 광물 소재의 중요성이 더 부각된 IRA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포스코홀딩스가 강하게 올랐는데, 다이나믹 디자인이 이제 장 마치고 나서 MOA를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니켈 관련된 이 계약을 51% 체결을 했기 때문에 완벽하게 니켈 종목이 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상한가 간 가운데 내일 갭이 상당히 높게 뜰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내일 한번 이 종목은 시가에 한번 봐봐도 뭐 괜찮지 않을까, 갭이 많이 뜨지만 않는다면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UBS에서 미국의 전기차 인프라 확충에 구리 소유가 폭등할 것이다 라는 부분에 이구산업이 강세였는데, 이게 나오기 전에도 구리의 재고는 감소하는데 가격은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라 오늘 이구산업이 종가까지 매우 강하게 올라왔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리는 어디에 들어가냐, 음극재의 이 동박에 쓰이죠. 음극재의 동박에. 그리고 하이드로리튬 올해 25배 작년부터 올라간 종목이고요. 2차 전지 이따 차트 보면서 보고, 엔캠 나중에 눌림에 꼭 보면 좋겠다. 그리고 장비 섹터 안에 PNT가 사실 업계 1위인데 오늘 올라서 겨우 윤성 FNC랑 시가총액이 비슷하다. 저는 참 이 수장고가 1조 6천억짜리 회사가
이거밖에 못 가나 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봐야 될 것 같고, DB하이텍 경우에는 이 수급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올라가는데요. 위에 분명히 매물대가 강하게 존재를 합니다. 시간에 좀 많이 올랐는데 내일은 아마 음봉탕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아 보입니다. 내일 시가의 추격 매수 자제해야 될 것 같고요. 분명히 음봉탕 맞고 강하게 쭉 밀려주면 기회가 분명히 올 겁니다. 네, 못 잡았어도 이거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카나리바이오 최근 1조 3천억 거래대금 터트려 놓고 오늘 뭐 아래 꼬리를 잡으면서 좀 올라왔었는데, 이제 내일 3시부터 네, 온라인 IR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은 장중에 시간외가 올랐기 때문에 시가 뜨고 밀렸다 저는 다시 올라갈 걸로 예상이 듭니다. 시간 외 매매 한번 했고요. 오늘 시간외에서 양봉 전환할 때 들어가서 거래량 터졌을 때 전량 매도했고, 오늘 초점에서 반등할 때 한번 들어가서 짧게 먹고 2번 정도 매매했는데 내일도 매매할 예정입니다. 친환경 섹터 같은 경우에는 오늘 사실 장중에 하나솔루션에 이제 그 미 해리스 부통령이 4월 6일 날 하나큐셀 공장에 방문하는 이슈가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에서 전혀 오늘 반응을 안 하다가 대명에너지가 시간에 반응을 하는 거는 무슨 참 행동인지 모르겠지만은, 네, 세력 주니까 하나 관련해서 4월 6일 날 이런 이슈가 있다. 그리고 이런 기대감이 어떻게 작용을 해주는지 내일 한번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상당히 강하게 빠져버렸는데 친환경들이 이런 구간들 좀 지켜봐야 되겠다라고 보여지네요. 오늘 보면 상한가 종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코스모 화학이라든지 이구, RF세미, AB프로, 그 셀트리온과 뭐 MOU가 유력하다, 뭐 이렇게 자이글은 4연상 나와버렸고, 하나갤러리 우, 그다음에 EV 다 이런 쪽. 그다음에 거래대금을 보면 거의 대부분 다 2차 전지입니다. 안 봐도 2차 전지예요. 2차 전지, 2차 전지, 2차 전지, 2차 전지,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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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얘 빼고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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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예, 30위까지 네 종목 빼고 전부 다 2차 전지가 거래대금이 터졌기 때문에 그냥 2차 전지의 장세였다. 그거밖에 볼 게 없었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네, 그 밖에 뭐 시간 외에 올라간 거 뭐 카나리아 정도, DB하이텍 정도, 대명에너지 정도 있는데요. 이 정도 선에서 시장은 움직였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지수 간단하게 좀 보면요. 나스닥이 의미 있는 구간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현재 나스닥 선물은 좀 밀리는데, 사실은 저는 뭐 살짝 밀리더라도 다시 올라가 주지 않을까 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지수도 반등을 기하고 있다라고 보여주고, 국내 코스피 같은 경우가 오늘 좀 많이 좀 아쉬웠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쉬웠는데요. 코스닥은 이 구간에서 더 강하게 올라오고 있고, 이게 전부 다 2차 전지의 힘에 의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개프로 떨어진 이 구간을 넘었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저항은 일단은 870포인트까지 계속 지속 상승하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코스닥이 월등히 더 좋은 모습이다 정도 생각이 들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늘의 음봉이 그렇게 썩 나쁜 것만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음봉이 올라가기 위해서 지렛대 역할을 해줄 수도 있는 음봉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좀 밀리더라도 하루 이틀하고 돌파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음봉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코스피도 따라서 돌파의 흐름이 이번에는 나올 걸로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뭐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 이유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전에 올라갈 수도 있는 건데, 코스피도 따라서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 포스코홀딩스부터 보죠. 포스코홀딩스 오늘도 시가가 너무나 또 높게 떠서 사실 시총이 좀 되다 보니까 이거를 뭐 매매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일단 포스코홀딩스 월봉 기준에서 봤을 때 지금 월봉에 이 3상 구간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통상 이 월봉을 한 번에 돌파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주봉상도 마찬가지로 한 번에 돌파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네요. 봉상으로는요. 그래서 뭐 맥스 42만원 잡고 이런 구간 가면은 뭐 매도하려고 대기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주식 선물 매도하려고 대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윗구간에서는 절대 추격 매수 주의해야 될 차트의 흐름이다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LNF가 갭을 굉장히 많이 떴는데요. 너무 갭을 많이 떠서 그냥 얘는 포기했습니다. 네, 관심은 가졌는데 LNF는 그냥 포기해버리고 매매는 안 하다가 오후에 살짝 바닥을 돌려주는 모습이 있어서 이거 확인하고 좀 들어갔는데 생각보다 이 흐름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냥 매도를 해버렸고, 2차전지 내에서 뭐 오늘 코스모 화학이 상가에 들어갔죠. 코스모 신소재보다 먼저 출발을 하고 좀 쉬어 있다가 오늘 코스모 신소재가 장중 더 좋았는데 시가총액이 좀 더 낮은 코스모 화학을 가지고 상가를 만들었구나 정도 생각이 드는데요. 뭐 파동적으로 더 갈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이 좀 드네요. 내일 뭐 약상한가 출발 이후 좀 밀렸다가 또 올라가는 모습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코스모화학도 프로그램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와서 좀 빠르게 상한가를 좀 들어갔습니다. 상장량도 나쁘지 않고, 이 프로그램이 많이 들어온 종목의 특성은 대량의 프로그램을 아마 장 초반부터 엄청 쏟아낼 거기 때문에 오전에 좀 밀렸다가 다시 올라가는 모습 정도, 뭐 상한가 매매 정도 해볼 수 있는 뭐 그런 정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나노 신소재도 지난번에 코스모아가 같이 올라왔던 종목인데 동시다발적으로 JP모건에서 얘네뿐만 아니라 같이 다 끄집어 올리는 그런 흐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호재 그런 거를 뭐 특징주 그런 거를 뭐 붙이고 움직이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막 올라간다 뭐 그렇게뿐이 해석이 좀 안 되네요. 그래서 뭐 돌파로 들어가서 뭐 각각 뭐 3%씩 두 번 매도를 하고 좀 말았는데요. 아무튼 이 프로그램 매수가 엄청나게 들어와서 얘도 그 안에서 그냥 근거를 잡고 매매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코프로 BM도 어제 이렇게 깨고 내려온 구간들이 있었는데요. 아침에 이제 시가부터 깨졌던 이 음봉이 존재합니다. 강력한 음봉이 존재하는데 이 음봉을 돌파하는, 그러니까 500억짜리 이 매도를 돌파하는 흐름이 포착이 돼서 딱 그 구간에서만 단타를 좀 하고 나왔던 것 같네요. 한 2% 정도 해서 뭐 2차전지 내에서 몇 개 종목군들 좀 체크를 하고 좀 매매를 했던 것 같고요. 얘도 좀 강하게 좀 움직였던 종목이었구나 정도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밖에 이제 뭐 2차전지 내에서 엔캠이란 종목도 사실 이때도 굉장히 좋은 거래 대금을 터트리면서 좀 올라왔었는데요. 박스권을 일단 돌파하는 흐름이라 밀렸을 때는 지금은 좀 더 높은 이 비용을 지불하고 사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차라리 시장이 조정이 내려와서 눌려준다면야 정말로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엔캠도 지금 구간에서부터는 굉장히 관심을 두고 봐야 될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이 종목은 미래에 이 구간을 다 뛰어넘는 최소한 20만원은 가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종목이다 생각이 드네요. 20만원은 가겠다. 좀 오버스럽게 말은 하긴 하지만은 그만큼 괜찮아 보인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뭐 이런 2차전지가 엄청나게 움직인 가운데 이제 이구산업이 좀 같이 올라왔는데요. 구리 이슈로 또 얘도 신고가를 만들어 버릴지 체크는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루미늄이 먼저 움직였죠. 그 다음에 지금 구리가 움직이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같이 봐야 될 것 같다라고 보여주고요. 2차전지 내에 이제 캠트로스라는 종목도 있는데 전해질 종목인데 과거에 끼가 좋았던 종목이라 내일장 또 반등을 해주는 흐름이 나올지 정도 체크를 하며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카나리아 바이오 이날 거래 대금을 무려 1조 3천억을 터뜨렸기 때문에 어찌됐든 오늘 눌림이 왔다면 눌림을 볼 수 있는 종목이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요. 이런 구간들 일단 회원님들한테는 3,320원, 33,200원 말을 했었는데 거기까지는 안 밀려서 저도 걸어놓고 있다가 거기까지 안 밀려서 매매는 좀 못했고요. 이렇게 볼까요? 이 구간에서 빠져야 될 자리에서 안 빠지고 이 구간 있죠. 이 구간 일정한 박스권 깨졌던 음봉을 재돌파하는 모습이 나와서 뭐 짧게 매매를 하고, 시간 외에서 보통 이래요. 시간 외에서 마이너스권에 있다가 이거를 흐름을 바꾸는 구간이 존재합니다. 딱 이 자리에서
매수에 들어가서 딱 여기서 팔았네요. 38,100원에서 전량 매도를 하고 내일 한번 또 지켜볼 생각입니다. 일단 거래 대금이 굉장히 많은 이 변동성이 큰 종목이기 때문에 종목은 봐야 될 걸로 생각이 들고요. 종목은 자, 디스플레이 관련된 종목군들 뭐 신도기현이라든지 최근 강했던 종목군들이 있는데 오늘 장중에 이미 반등이 나와버려서 딱히 들어갈 포지션을 잡기가 좀 애매하다 정도 생각이 듭니다. 포지션을 잡고 봐야 되는데 포지션을 잡기가 상당히 애매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들고요. 자, DBI텍을 잠시 볼게요. DBI텍 공시 이후에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일단 이 앞에는 굉장히 많은 매물이 있는데 과거 DB 종목 자체가 굉장히 끼가 다분해요. 한번 올라가면은 폭풍적으로 올라가는 스타일이라 이번에도 지금 폭풍적으로 좀 올라가고 있는데요. 가끔 보면은 이런 종목군들이 그냥 오버랩 하면서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지금 구간이 시간 외에서 78,000원의 거래대금을 터쳤는데요. 이런 자리가 뭡니까? 헤드앤숄더 넥라인의 구간입니다. 가장 강력한 매물대가 있는 자리가 78,000원 라인인데요. 78,000원 라인. 내일 아마 시가에 78,000원을 뛰어서 올라오겠죠. 그러면 여기서 올라가더라도 음봉될 확률이 저는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뭐 시가부터 뭐 볼 생각은 아닌데요. 여기서 음봉을 길게 두드러 맞는다든지 장중이 이렇게 쭉 밀린다든지 했을 때는 마이너스권에서 충분히 최근의 유동성을 감안한다면 이런 종목에서 눌림은 이제는 체크를 해놓고 볼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기타 법인이 요 며칠 3일 연속 들어오다 보니 시세 추종하는 세력들, 시세 추종하는 친구들이 시간에 주가를 서로 끌어올리지 않았을까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친환경 섹터를 잠깐 돌려보면 대명에너지가 이때 시간에 한번 띄우고 이렇게 올랐다가 이런 구간까지 내려왔다가 또 시간에 또 올렸습니다. 사실 뭐 전혀 저는 시간에 얘가 왜 올라가는지 시간의 첫 타임에 왜 상한가를 보내는지 저는 전혀 이해를 지금 이 순간에도 사실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이 순간에도 이해가 안 되는데 아무튼 시간에 좀 움직였다 정도 봐야 될 것 같고, 이 해리스 부통령이 하나 큐셀에 방문하는 이슈가 있는데요. 하나가 이제 기업 분할하고 나서 지금 이렇게 보면 차트가 좀 엉망입니다. 엉망이에요. 이 자리가 안 깨져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 일단은 봐보면서 지켜볼 생각이고요. 다이렉트로 진입은 안 할 생각입니다. 관찰을 해보고 일단은 재료적 가치 이슈가 있기 때문에 관심은 가져야 될 수 밖에 없겠구나 정도 생각이 돼서 일단은 종목을 언급 드린다 정도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종목군들 뭐 이리저리 종목군들이 많았는데요. 사실 이런 종목군들도 어떻게 보면 종배 관점에서도 볼 수 있는데, 이 과거에 로봇주들이 강했을 때 이런 캔들은 시간 외에 급등각을 만들어 줍니다. 근데 로봇주가 강하지 않을 때 이런 캔들은 종배를 하다가는 손실볼 차트가 돼버리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차트 패턴 캔들로만 주가를 판단하기가 참 어렵다. 그런 거는 부수적이다 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GI 이노베이션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GI 이노베이션이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제약바이오 종목인데 일단 이 구간에서 시가를 회복하는 모습이 조만간 나와준다면, 좀 봐볼 생각이 있는 종목이고요. 조만간 나와준다면은 봐볼 생각이 있는 종목이고, 얘는 오늘 좀 올려칠 때 그냥 짧게 들어왔던 것 같아요. 여기 한 3% 정도, 한 4% 정도 구간인데 이런 돌파죠. 그냥 한 4~5% 정도 였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신규 상장주는 시가를 돌파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내일 빠졌다가 올라와서 뭐 이렇게 밀릴 수도 있고요. 밀리더라도 이 시가에서 물량을 2~3일 정도 회복하는 모습이 보인다면
네, 보인다면 이 종목은 충분히 그 이후에는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시장에 경영권 분쟁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참 많은데요. 뭐 오늘은 삼성전자의 NFT 투자 관련된 이슈도, 그러니까 뭐 TF를 만든다라는 이슈도 있었죠. 개인적으로는 이 재료를 저는 별로 크게 생각은 안 합니다. 그리고 그런 불확실성한 이슈로 예를 들면 이런 구간에서 추격해서 들어간다, 저는 라이브 방송에서도 말씀을 전 회원님들한테도 말했는데, 이거 미친 짓이에요. 이런 자리에서 상한가 갈 것 같다, 이런 잡주에. 이게 이제 그 거래대금 없는 종목에서 굉장히 크게 두드러 맞는 방법이고요. 보통 하더라도, 매매를 하더라도 이렇게 깨지잖아요, 주가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깨지고 박살나고 내려오면 더 빠져야 되는데, 반등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게 장 후반에 올라온다면 뭐 이런 자리는 해볼만 하겠죠. 이런 음봉을 돌파하는 자리 정도는. 그래서 그런 매매 정도는 할 수 있는데, 첫 파동에 모든 걸 걸어서 상한가 갈 것이다, 이런 매매는 사실상 제가 보니까 끝이 좋았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종목군들이 엄청난 호재가 아닌 이상 그랬던 것 같고, 얘는 뭐 그런 부분에서 딱 그렇게 매매를 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돌파에 잡았는데, 여기서 이제 시장가로 샀는데, 이게 종목이 거래량이 호가가 얇으니까 위로 사져버려 가지고 이렇게 해서 추가 매수 더 하고, VI 직전 팔고 풀려서 여기서 풀렸는데 반등할 때 날려버리고, 딱 이렇게 오늘 매매를 했던 것 같네요. 이렇게 매매를 좀 하고 마무리를 졌었는데, 뭐 이렇게 보면 오늘 거의 매매한 종목이 별로 많이 없습니다. 그만큼 시장 뜨거운데도 불구하고 매매를 그렇게 많이는 좀 못하겠더라고요, 시장 보면서. 자, 내일 시장, 네, 오늘 나스닥 선물이 좀 밀리긴 하지만은 그래도 네, 지금의 시장이 강한 거래대금을 동반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될까?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추세 유지되고 있고, 아직까지는 시장에 뭐 악재다운 악재가 나올 게 없기 때문에 긍정적인 시각으로 일단은 시장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장구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